한여름의 뙤약볕 아래 경상남도 하동군 작은 농촌 마을에 사는 18살의 김수진은 늘 주목받는 존재였다. 검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길게 흘러내리고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윤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의 머릿결은 마치 검은 비단처럼 춤을 추는 듯했다. 꿀빛처럼 맑은 눈동자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인디언 혈통의 흔적이었고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눈매 덕분에 항상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도톰한 입술, 그리고 몸매는 마치 고운 곡선을 그리는 도자기처럼 완벽했다. 짧은 청반 바지와 배꼽위로 묶은 흰 셔츠는 시골의 무더위를 견뎌내기에 딱 알맞았지만 덕분에 지나가는 청년들은 시선을 떼지 못했다. 수진이 지나가다가 넘어질 뻔했어. 내 몸매가 너무 눈에 띄어서 말이야. 마을 청년 박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수진은 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그럼 조심하라니까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 김태호는 마을에서 꽤나 믿음직한 농부였다. 혼자서 농장을 꾸려나가며 수진을 키웠다. 그의 곁에는 박상현이라는 50대 후반의 집사가 있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상현은 농장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신뢰받는 존재였다. 하지만 수진이 자라면서 상현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만이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슬쩍 보는 눈빛이었지만 점점 더 오래, 더 깊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이 아침에 부엌에서 설탕을 꺼내려 몸을 숙일 때 상현은 고개를 숙인 채도 그녀를 훔쳐보았다. 흑투성이 옷을 입고 밭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눈을 돌리려 애썼지만 수진의 웃음소리에 눈길이 다시 붙잡혔다. 수진은 그런 상현의 시선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그 눈빛은 묘하게도 그녀의 목덜미를 뜨겁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아프시면 농장 일이 마비되겠지. 어느 날 아침, 태호가 독감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소 강인한 그가 병으로 쓰러지자 수진은 마음이 급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다 할게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머리를 대충 틀어올리고 찬물로 세수한 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상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 다르게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었기 때문이다. 농장 입구에 있는 그의 작은 오두막 문을 두드리자 연기가 나는 굴뚝 옆에서 그가 나타났다. 상현은 눈을 피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훑어보았다. 오늘 아버지 상태는 어떠신가요? 그는 어색하게 질문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열이 심해서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늘 그녀의 몸에 머물렀다. 얇은 셔츠 아래 드러난 가슴선, 허리의 곡선, 짧은 반바지로 드러난 탄탄한 다리까지. 수진은 그런 상현의 시선을 즐기며 일부러 머리카락을 흘리고 발걸음을 늦추었다. 며칠 후 더위와 함께 긴장감도 농장에 가득 찼다. 상현은 말들을 돌보며 땀을 흘렸고 수진은 도시락을 들고 그를 찾아갔다. 그녀가 입은 얇고 꽃무늬가 있는 하늘거리는 원피스는 햇빛 아래서 반짝이며 그의 시선을 강력하게 끌었다. 상현은 수진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잠시 멈추었다가 그녀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그녀의 몸을 훑었다. 오늘도 많이 덥네요. 상현 씨의 그녀는 일부러 느린 걸음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상현은 목소리가 갈라진 채 대답했다. 그래, 이 옷차림에선 더운 건 당연하지. 그가 웃음을 참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수진은 그런 상현을 앞에 두고 도시락을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아버지가 좋아하던 반찬도 넣었어요. 상현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고소한 밥 냄새와 진한 양념 냄새가 퍼졌다. 그는 한 입 먹고 나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천천히 도시락을 먹으며 눈빛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수진 씨는 정말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전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마치 연극 무대처럼 두 사람은 헛간에서 만나 딜을 했다. 집더미 향기, 말들의 숨소리,
그리고 바깥의 뜨거운 햇살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두 사람의 숨결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수지는 원피스가 살짝 들려 허벅지가 드러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상현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들의 간절한 욕망은 오래 참아온 불꽃처럼 타올랐다.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어? 수진이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그렇다 해도 이제는 멈출 수 없어. 상현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날 이후 수진은 농장 일을 하면서도 항상 상현과의 비밀을 품었다. 아버지가 병에서 회복되어 다시 농장에 나서자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주인과 집사로 돌아갔지만 매일 점점 더 깊은 비밀을 공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현이 수진에게 남몰래 건넨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뒤흔들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다. 우린 진짜로 행복할 수 있을까? 편지 끝에 적힌 이 문장은 두 사람의 미래에 커다란 파장을 예고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뜨거운 여름날, 김수진은 농장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바람은 살랑살랑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다. 아버지 김태호는 아직도 병석에 누워 있었고 집안일과 농장 관리는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그런데도 상현이 그를 대신해 농장 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다. 그의 눈빛이 늘 그녀를 향해 머무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했다. 머리를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풀어내리고 하얀 꽃무늬가 살짝 번진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었다. 원피스의 얇은 소재가 햇빛에 반사되어 그녀의 맨살을 은근하게 드러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샌들은 가벼운 걸음을 더해주었다. 목에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금목걸이가 반짝였다. 이 목걸이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가족의 상징이었다. 오늘은 상현 씨에게 점심을 직접 갖다 드려야지. 수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했다. 밥은 김태호가 좋아하는 갓 지은 쌀밥, 그리고 간장에 졸인 돼지고기, 직접 담근 김치와 함께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웃음을 지었다. 이 정도면 상현 씨도 만족하겠지. 도시락을 들고 농장 뒤편에 있는 상현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 앞에 다다르자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상현은 이미 마당에서 말들을 돌보고 있었다. 땀에 젖은 체크무늬 셔츠는 그의 넓은 어깨와 굵은 팔을 드러내며 바지는 다리의 굵은 근육을 강조했다. 그의 검은 부츠는 먼지투성이었지만 그가 일할 때마다 묻어나는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묘한 매력을 풍겼다. 상현 씨. 수진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상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손에 들린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는 한참을 수진을 훑어보았다. 그녀가 입은 원피스가 바람에 살랑거릴 때마다 그의 눈길은 떼어내기 힘들었다. 수진 씨, 오늘도 예쁘게 입었네. 상현이 낮게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그냥 농장 일하는데 편한 옷이에요. 수진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넘기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다. 상현의 시선이 몸 구석구석을 훑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말들을 돌보았고 수진은 도시락을 내밀었다. 상현은 천천히 뚜껑을 열고 음식 냄새를 맡았다. 이거 김태호 씨가 좋아하는 반찬이잖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렸다. 네, 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직접 챙기고 있어요. 수진은 대답하며 눈을 피했다. 그 순간 상현이 다가와 살짝 그녀의 팔을 잡았다.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숨겨진 열정을 담고 있었다. 수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그녀는 일부러 웃으며 그럼 오늘도 부탁할게요 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수진은 다시 한번 상현과 헛간에서 마주했다. 원피스는 땀에 살짝 달라붙어 그녀의 곡선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고 길게 늘어진 머리칼은 이마를 살짝 덮으며 섹시한 분위기를 풍겼다. 상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수진 씨,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집중이 안 돼. 그가 속삭였다. 수진은 장난스레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그러면 조금 떨어져야겠네요.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고 결국 다시 뜨거운 숨결이 오갔다. 그 순간 바깥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순간적으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지? 수진이 속삭였다. 상현은 긴장한 듯 눈을 가늘게 뜨고는 어둠 속을 바라봤다. 그 순간 작은 종이 조각이 그의 손에 떨어졌다. 그것은 바로 수진에게 그가 몰래 건넨 편지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두 사람은 그 말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저녁의 고요를 깨뜨렸다. 누군가가 그들의 비밀을 알아채려 하는 듯했다. 수진과 상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여름의 뙤약볕이 점점 기울고 경상남도 하동군의 작은 농촌 마을은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김수진은 농장 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볍게 웃음을 지었다. 오늘도 상현과의 짧은 만남은 그녀에게 묘한 전율을 안겨주었다. 그가 건넨 편지 한 장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도 품게 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편지 속 문장은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누군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수진은 한껏 긴장한 채로 집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조용했다. 아버지 김태호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이마에 적신 수건을 얹어주었다. 아버지, 곧 나아지실 거예요. 그녀는 다짐하듯 속삭였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현의 뜨거운 눈길, 그와 함께했던 헛간 속 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었던 느낌, 그가 가까이서 숨을 내쉬던 냄새, 그리고 그의 손길이 닿았던 곳곳이 모두 생생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기분 처음이야. 다음 날 아침, 농장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수진은 아버지의 병간호와 농장 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 불안을 떨치려 상현을 찾아갔다. 오두막 앞에서 상현과 마주친 순간 그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다. 수진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무슨 일이야? 상현은 깊은 숨을 쉬고는 입을 열었다. 그 편지, 사실은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경고였어. 며칠 전부터 낯선 사람들이 농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뭐? 그럴 리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은지 살폈다. 순간 멀리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주변을 경계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갑자기 멀어지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상현은 조심해야 해. 우리 둘만의 비밀이 들통나면 큰일이야. 라며 경고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 조심할게. 그날 오후 농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진은 마을 어귀에서 낯선 남자를 보았다. 그는 초록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며 묘하게도 상현을 닮은 듯도 했다. 수진이 다가가 말을 걸려 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돌리며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누굴까? 수진은 혼잣말을 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기 화면에는 갈 수 없는 번호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세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을 알고 있어요.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과 상현 씨의 관계를 알고 있죠. 조심하세요. 곧 큰일이 벌어질 테니까. 전화는 끊겼고 수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눈에 불안과 결의가 교차했다.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날 수지는 상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현 씨, 우리 만나서 얘기해야 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나도 할 말이 있어. 상현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들이 만난 곳은 농장 옆 작은 산책로였다. 나무 그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상현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 농장에 이상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라고 말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물었다. 상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서로를 믿고 함께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어 라며 손을 내밀었다. 수지는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해가 저물고 경상남도 하동군의 작은 농장 주위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다. 김수지는 오두막에 앉아 촛불 하나만 켠 채 상현과 나눈 대화를 곱씹고 있었다. 그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병환과 불청객의 등장,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까지 한꺼번에 휘몰아쳤다. 그녀가 입은 연한 꽃무늬 원피스는 촛불 아래에서 더욱 투명하게 빛났다. 얇은 천이 몸에 달라붙어 곡선을 따라 흐르며 어깨에 살짝 걸친 머리카락 사이로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그 모습은 마치 농장 안의 작은 요정 같았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했다. 바깥에서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긴장한 채로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문 쪽으로 다가가려던 순간 불빛이 순간 깜빡이며 정전이 되었다. 으악. 수지는 깜짝 놀라며 손에 쥐고 있던 촛불을 떨어뜨렸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손전등을 찾았다. 상현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진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허름한 청바지와 땀에 젖은 흰 티셔츠가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걱정과 동시에 불꽃 같은 열망으로 가득 찼다. 응, 깜짝 놀랐어. 수지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상현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혼자 있으면 안 돼.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수지는 몸이 데워지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밖에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있어? 상현이 낮게 경고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 농장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움직였다. 저 사람, 누구지? 수진이 속삭였다. 상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그 형체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상현은 재빠르게 수진을 밀쳐내고는 그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수지는 가쁜 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다. 조심해. 그녀가 외쳤다. 싸움은 몇 초간 이어졌고 상현이 결국 상대를 제압했다. 그 남자는 헐떡이며 소리쳤다. 너희 둘, 농장에 뭐 숨기고 있지? 곧 모두 알게 될 거야. 그는 손에 쥔 작은 봉투를 떨어뜨리고 숲속으로 도망쳤다. 상현은 봉투를 주워 펼쳐보았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태호와 낯선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다. 그리고 메모에는 진실은 언제나 숨길 수 없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지는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에겐 이런 과거가 있었던 걸까? 상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을 밝혀야 해. 그리고 서로를 지켜야만 해.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과거와 자신과 상현의 미래가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이 농장, 그리고 우리 모두의 운명이 달려 있어.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다.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수진과 상현 앞에 놓인 미스터리는 단순한 농장 일 이상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조차 못할 비밀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 초입, 하동군의 작은 농장은 여전히 분주했다. 김수진은 아버지 김태호의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는 사이 상현과 함께 농장 일을 조심스럽게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낯선 남자가 남기고 간 사진과 메모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문을 던졌다. 어느 오후, 수진은 농장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편지들과 사진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그 중에는 낯선 여인의 사진도 있었다. 그녀는 누구일까? 수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수진은 원피스 대신 검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상현을 만났다. 그녀의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려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의 코끝을 간지렸다. 상현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이제 뭔가 밝혀야 할 때야. 상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아버지의 과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숨길 수만은 없어. 수진도 결심한 듯 답했다. 두 사람은 농장 한가운데 위치한 오래된 헛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과거의 비밀이 묻혀있을 장소였다. 헛간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현은 조심스럽게 바닥을 살피고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김태호와 낯선 여인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이 여자가 누구지? 수진이 물었다. 상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마도 아버지의 첫사랑이나 혹은 비밀스러운 관계였던 사람일 거야. 하지만 왜 이걸 숨기려고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 순간 헛간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상현도 수진도 모르는 낯선 얼굴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상현이 낮게 말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준비해야 할 게 많을 겁니다. 이 농장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니까요. 그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농장에 숨겨진 비밀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진과 상현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농장과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감정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어느새 농장 일보다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 저녁, 수진은 상현과 함께 농장 언덕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어. 상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우리 둘 다 위험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바로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낯선 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가 여전히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음산한 목소리 끝은 아직 멀었으니 준비해라.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